제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아닌 독일을 선택하자 양국 방산업계는 물론 캐나다 산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몇 척을 구매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캐나다 해군의 작전 능력을 결정하고 조선업과 철강산업, 정비 인력 양성까지 연결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국가는 한국과 독일. 한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앞세웠고, 다른 한쪽은 나토 동맹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번 결과는 앞으로 한국 방산 수출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출발점은 노후화된 전력 문제였습니다. 현재 캐나다가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북극해까지 감시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잠수함, 전력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최근 북극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황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주요 국가들이 북극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캐나다 역시 해양 감시 능력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계획입니다. 최대 12척 규모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건조 비용뿐 아니라 장기간 유지 보수와 운영,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60조 원 규모로 평가됐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캐나다 해군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업을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단순히 잠수함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유지보수, 기술협력, 현지 인력 양성, 그리고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검증된 기술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한국이 독자 설계 역량을 확보한 첫 3,000톤급 중형 잠수함입니다. 과거 한국 잠수함 산업은 해외 기술 협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이제는 독자 설계와 건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잠수함은 높은 수준의 조선 기술뿐 아니라 소음 저감 기술, 전투 체계, 수중 작전 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이 어려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도 한국은 이런 강점을 앞세웠습니다. 빠른 인도 일정, 높은 생산 능력, 검증된 운용 경험, 그리고 장기간 책임지는 유지보수 역량. 한국은 자신있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실제 잠수함을 현지에 선보이며 기술력을 알렸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계획서 속 기술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이런 실증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실제 성능과 운용 경험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설득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캐나다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고위급 인사들도 직접 나서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업은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 한 건을 수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잠수함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캐나다가 선택한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이번 경쟁은 최근 방산 수출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방산 사업은 성능과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방산 계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 하나를 사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부품 공급망, 정비체계, 훈련 시스템, 정보 공유, 그리고 동맹 관계. 이 모든 요소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캐나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는 NATO 체계와의 연결성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서방 안보 체계의 핵심 국가입니다. 독일은 바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NATO 국가들과의 협력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공동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캐나다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됐습니다. 같은 동맹권 안에서 훈련과 정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생산 일정과 공급 안정성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유럽 내에서 잠수함 생산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NATO 국가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내린 판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고 성능의 장비를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NATO라는 안보 네트워크와 유럽 방산 생태계라는 강점을 앞세웠습니다. 이번 경쟁은 결국 잠수함 성능만의 싸움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 산업협력까지 포함한 종합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가 한국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한국 잠수함 기술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 잠수함 경쟁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도전자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최종 경쟁을 벌이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도 한국은 마지막 경쟁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력이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동시에 중요한 과제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대형 방산 사업에서 단순히 성능과 가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원하는 것은 장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장비와 함께 따라오는 경제적 효과와 안보 관계입니다. 현지 생산,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교육 프로그램, 장기적인 산업 협력,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이 바로 산업협력 제안입니다. 한국 측은 잠수함 사업과 함께 다양한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산업, 조선 인력 양성, 철강 분야 협력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런 제안은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사업을 통해 현지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방산 계약은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면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미래 기술 인력이 양성됩니다. 철강과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면 해당 국가의 산업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방산 수출은 이제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산업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과가 바뀌면서 이런 협력 계획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여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계약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계약 결과 이후 다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모든 협력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일부 사업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대규모 해외 투자는 정부 정책, 시장 상황, 기업 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움직입니다. 잠수함 사업 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결과가 한국과 캐나다 산업협력 논의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한편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번 선택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종 발표 과정에서 한국과 독일 두 후보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국은 빠른 납기와 높은 생산 능력, 경쟁력 있는 가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NATO라는 전략적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방사업은 일반적인 상업 계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정하면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운영 체계와 훈련 방식, 부품 공급망이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자신들의 안보 환경과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기회는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잠수함, 전력 강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와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동 국가, 남미 국가 등 다양한 시장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생산 능력입니다. 세계적으로 군함과 잠수함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대형 상선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업은 한국 방산 산업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술력만으로 모든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력과 함께 외교력, 산업협력 능력, 현지 파트너십 구축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경쟁이 아닙니다. 상대국이 원하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경쟁입니다. 결국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하면 최종 선택까지 이어갈 수 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더 강한 기술력, 더 촘촘한 외교 네트워크, 그리고 상대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협력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는 캐나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경험은 다음 수주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국 방산은 여러 번의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 강화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캐나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결과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다음 기회를 잡아낼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